철저하게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혜택이나 정부에서 주는 혜택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전략들을 삼아가지고 강제로 효도하고 집도 생기고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신종 효도 방법이고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 좋은 전략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키포인트예요. 우리 시청자님 잘 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태현의 고민상담소 황태현입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경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언제나 부동산은 고민입니다. 갖고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해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의 어떤 사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에 결혼한 지 6개월 된 가장입니다. 현재 저는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집을 사야 하나 생각하기 시작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로 3개월에 한 번 정도 출장을 가고 있는데요. 비용도 한 100만 원씩 나가다 보니까 서울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작은 거라도 사야 할지 아파트를 사야 할지 재개발 빌라를 사야 할지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막막해서 우리 고민상담소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아내는 한국에 소득이 있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아내 명의로 집을 사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은 2억 정도가 있는데요. 가능할까요? 자금이 부족하다면 어찌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결혼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흥분되고 정말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 또 우울한 게 하나 따라오죠. 정말 우리 시청자님처럼 그 고민, 정말 집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 목표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쓰기 위해서냐 아니면 투자까지도 생각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걸 버팀목을 삼아서 내가 맨 마지막에 종착지는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먼 곳에 지방에 살고 있는데 나는 무조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서울로 입성해서 강남에서 살 거야. 뭐 이런 것처럼 목표가 뚜렷하게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30대에 자금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통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입지를 먼저 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입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입지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니고 매매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의 강남, 그럼 강남은 아파트가 20억, 30억 막 이래요. 근데 2억 자금을 가지고 선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내 몸이 안 가니까 어때요? 여기 좋네? 그러면 그냥 돈만 보내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공간을 찾을 때는 입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용할 수 있는 매매 금액을 선택하는 거예요. 역산으로. 자, 그럼 2억이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출을 2억 받을 수 있다. 그럼 4억이라는 어떤 집값이 정해지겠죠. 그 매매가를 결정하고 그 가격에 맞는 입지를 찾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보통의 사람들은 제가 이거를 10번, 100번도 얘기하는데 입지를 먼저 다 골라놓고 자기 예산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혼을 끌어다가 모아가지고 막 이게 욕심이 나서 막 하게 돼요. 하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따라온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다음에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자, 결혼을 하고 나면 지출이 많아져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결혼하기 전에 사실 부모님 이렇게 뭐 생일날 뭐 하는 날 약간 챙기긴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무조건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고 경조사도 생기고 안 가던 돌잔치도 가게 되고 막 이 별의별 그 사연들이 많이 생겨서 지출이 높아져요. 근데 봐보세요. 지출이 높아지면 어때요? 부담되죠. 그 뭔가를 샀어.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집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샀는데 그게 부담이 되면 안 된다. 그렇다면 본인의 상환 능력을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자, 집을 살까요? 말까요?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큰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본인이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이자, 원금,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이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지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네 번째는 그냥 막연하게 집을 돈 주고 살 것이냐 이것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청약통장이라던가 또는 뭐 청약통장이 없다면 본인의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 이런 어떤 찬스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나의 예산만 갖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활용해서 이 집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가장이 되는 거잖아요. 가장. 그러면 어려움이 처하거나 집이 정말 필요할 때는 그 앞에서 예산을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럴 때 어려울 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말 가장으로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 버팀목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냐? 자,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내가 가장이 돼서 가족이 생긴 것처럼 나에게도 가족이 있죠. 제일 좋은 머니가 무슨 머니예요? 패밀리 머니죠. 패밀리 머니. 아우, 발음도 잘 안 돼. 부모님들 다 계시죠? 최대한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짜증 나실 수 있습니다. 아, 나도 없는데 뭘 도와주나? 이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도와주실 수 있다면 우리 자녀분 30대 야,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시대가 옛날 같지 않아서 정말 집 구매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가족의 그 어떤 자금을 좀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활용이라는 이 멘트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은행의 이자를 아까 우리 봐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막 3억을 빌려와서 125만 원씩 이자 낼 바에는 부모님한테 효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이자만큼은 내지 않겠죠. 부모님한테 빌리는 거니까 최대한 저가 이자를 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한테 이자를 내는 게 뭐 나쁜 일이 아니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받는 거니까 최대한 우리 고정 지출, 저의 핵심은 고정 지출이에요. 지출을 늘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 30대 가장이 해야 할 일. 자, 부모님 머니를 쓴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부모님께 도움을 같이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강제로 효도하고 집도 생기고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친정 효도 방법이고 근데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앞에서 사실은 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부모님께 사실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말 땀이 나요. 왜냐하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그 심정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 다시 돌아와서 우리 시청자분,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활용하실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 좋은 전략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자, 키포인트예요. 우리 시청자님 잘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무상으로 성인 자녀한테 5천만 원의 무상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5천만 원 또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 메모해 보세요. 아까 본인께서 자기 자본이 2억이라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럼 2억에다가 더하기 부모님한테 받는다면 5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 그래서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혼인을 하고 나면 지금 우리나라 세법이 바뀌어서 혼인해서 2년 이내까지는 어떻게?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벌써 우리 가장,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2억의 예산이 있었고 더하기 1억 5천이면은 3억 5천의 예산으로 늘어나요. 자, 이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한테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주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주시는 분 계시니까 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전략을 짜드리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렇다면 자, 1억 5천 더 갖고 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옆에 또 누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있죠. 자, 그럼 아내분도 1억 5천만 원을 우리 부모님들한테 무상 증여를 받을 수가 있다. 더하기 잘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남한테도 돈을 빌릴 수 있듯이 우리 부모님께도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자를 내지 않아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 1,739만 원이거든요. 자, 그럼 우수리 띄고 한 2억 1,700만 원만 받아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자를 부모님한테 드리지 않아도
빌려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억 1,700만 원에다가 본인 갖고 있는 2억에다가 부모님 양쪽에서 3억 가지고 오면 최대 만약에 한다고 그랬을 때 이자 없이 정말 깨끗하게 다 갖고 온다 그러면 한 9억 3천만 원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다. 대박이지 않아요? 2억이 9억이 됐죠. 부동산을 사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종잣돈을 마련한다. 그런데 9억 3천만 원을 다 갖고 오라는 게 아니고, 자, 9억 3천만 원 갖고 오면은 집이 비싸지잖아요. 집이 비싸지는 것만큼 또 대출이, 거기다 또 대출까지 받는다? 그런 무리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30대 가장이 모르고 있어서 활용을 못할 수도 있어서, 아, 지금 내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아까 제가 부모님 찬스, 패밀리 머니를 좀 써야 되는 그런 분들께 아, 이런 전략도 있구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략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여기 좋아요? 이런 것만 지금 따져갖고는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득이 될 게 없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 30대한테 부모님들이 씨앗이 되어줄 수 있고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면 봐보세요. 이 사연 하나에도 다양한 전략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또 대출도 뭐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부모님 찬스도 활용하는데, 부모님한테 이자를 내지 않아도 뭐 증여로 간주되지도 않고, 좀 빌렸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갚을 때 어떻게 갚으면 되겠어요? 부동산 팔아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을 구매하기 전에는 뭘 준비한다? 나의 예산이 어디까지 마련되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한다. 도와줄 수 있거나 우리 시청자분이 판단을 딱 해서 아, 부모님한테 이 정도 도움 받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어머니 제가 사연을 보냈더니 저기 고민상담소에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그냥 이런 거는 이자 안 내도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이자 안 내도요. 빌려도 된대요. 증여세 안 내도 된대요.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이다. 증여도 마찬가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연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제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해외에서 한국을 돌아올 준비를 하고 계시고 올 때마다 지금 렌트비를 쓰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직 아이를 키우고 이런 부분들도 해외에서 지금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아직 나에겐 시간이 있다. 질문의 초점을 보면 아파트 살까요? 재개발 살까요? 막 이렇게 있지만 자, 이제 정돈 해볼게요. 정돈. 근데 예산은 2억이 있어요. 자, 부모님 찬스 아까 쓸 수 있으면 쓰라고 했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라고 했죠. 대출 받을 수 있으면 예산 잡으라고 했어요. 충분히. 자, 지금 당장 들어올 게 아닙니다. 고가의 아파트 갖고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철저하게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담보됩니다. 자, 두 번째. 지금 현재는 자, 혼인을 했고 지금 이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주는 혜택들이 있어요. 지금 청약통장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빌라를 갖고 있다면 비아파트죠. 갖고 있는데 공시가 5억 이하라면 청약통장 쓰는데 전혀 무리 없습니다. 무주택자하고 똑같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바로 돌아와서 좋은 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가 가까운데 개발할 수 있는 개발지를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자, 청약통장도 쓸 수 있죠. 근데 그렇다면 또 혜택이 있어요. 6억 이하. 자, 별표 치셔야 돼요. 6억 이하의 신축 소형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돼요. 아까 아파트 아니라고 그랬어요. 비싼 거 살 필요 없죠. 부모님한테 도움 못 받으면 계속 낮추는 거예요. 매매가를 늘리는 게 아니야. 리스크 방어하기 위해서 최대한 낮춘다. 그런데 낮췄는데 시간도 담보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런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 6억 이하의 주택수 제외가 되는, 그러면 6억 이하니까 생애 최초 대출을 받는다거나 또는 취득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저렴해요. 저가이면서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게. 그러면서 내가 가끔 들어왔을 때 사용해도 연 이자, 연 렌트비 따져봤을 때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이 여러 가지의 핵심 요건들을 다 갖춰가지고 그 지역을 선택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자, 그렇다면 무거운 아파트 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 인터넷 들어가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디 개발하고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아, 어디가 뭐 개발하고 있구나. 어디가 왜 서울에 지금 500군데가 넘어요. 신속통합개발 같은 경우에도요
한 뭐 거의 60군데가 넘죠. 모아타운 한 100개 넘어가고 있죠. 공공개발 21개 넘어가고 있죠. 기존의 뉴타운 25개구에 한 100군데가 넘어. 벌써 재개발만 한 250군데, 300군데 돌아갑니다. 자, 본인께서 신규 아파트를 나중에 10억, 15억, 20억 주고 사지 못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대적으로 저가에 들어가서 반값에 조합원 입주권으로 받는 준비를 하고, 한쪽에선 청약통장을 가지고 나중에 들어와서 청약으로 어떻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서울에 주소를 넣어놨으니까, 내가 이미 사놨으니까 주소는 서울에 있는 거고, 거기에 그냥 거주한 현적이 있으면 청약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 본인한테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30대 초반에 해외에 있는 이 시청자분이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해야 되는가, 그리고 뭘 조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이드를 한번 해드려 본 거예요. 그래서 고가의 주택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저가로 선택하고, 아까 6억 그 팁을 잠깐 드리면 주택수 제외가 되는 거는요. 자, 지금 그냥 집이 하나 있어. 그런데 자, 봐보세요. 하나 샀는데 원래 하나 있는 사람은 강남에다 집을 살려고 그러면 8%의 취득세를 내요. 근데 이게 주택수 제외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강남에, 용산에, 서초에, 송파에 집을 사고 싶어. 그랬을 때 원래 집이 없는 상태에서 사면 일반가사라고 해서 1에서 3%의 세금을 내요. 취득세죠. 그래서 부동산은 살 때 갖고 있을 때 팔 때 세금을 내는데, 살 때 세금이 이 집이 없는 걸로 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동산 살 때 내가 어떤 혜택을 받고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살 때 그냥 물건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30대 분께서 저는 이런 건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경제가 어떻다, 정책이 어떻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가치가 뛰고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을 자꾸 부셔가지고 새 아파트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 환경 자체가요, 어떤 흐름으로 정말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현상에 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헌 집이 사라지고 새 집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비싸지? 하고 있지만 그 집이 그냥 새 거가 된 거야. 그래서 그냥 비싸진 거야. 경기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경제 지표 중요할 수 있어요.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나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놓으면 본인 사업도 더 잘 되실 거고요. 가정을 꾸려 가시는데도 훨씬 더 힘이 되실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시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혜택이나 정부에서 주는 혜택,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전략들을 삼아가지고, 이걸 해서 미래의 청사진을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거 있죠.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절차를 밟을 거냐에 대한 전략이 먼저지, 집을 살까요 말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략이 완성이 되면 집을 산다. 집을 사는데 내 조건에, 내 환경에 맞는 걸 산다. 똑같은 얘기를 100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걸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시고 전화를 주시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부동산 질문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살까요? 갖고 있을까요? 팔까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요한 거는 다 이야기해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시청자분 30대 초반에 가장 정말 응원합니다. 제가 뭐 인생의 선배로서, 형으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준비하시는 길에 정말 큰 도움들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제가 우리 시청자분의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고민 상담소는요, 여러분들의 고민 최대한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어려우시고 해결 안 되는 거, 뭐 물론 1 더하기 1은 2다, 어떤 이런 정답들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드려보는 시간들 가지고 있고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사연 시청 주시고요. 저희 회사에서 수요일 토요일 매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도 얼마 안 남았죠. 정말 2025년 전략, 우리 젊은 세대 전략 잡는 것처럼 25년 어떻게 가야 되는지, 2030년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좋은 이야기들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들은 신청 주셔서 같이 만나 뵙고 고민 같이 해결해가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